숨이 딱 막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한순간에 간표붙은 거래로 바뀌는 순간요. 이지혁은 딱 거기 서 있었고 그 다음엔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혁의 복수를 향한 발걸음과 은호의 성공을 향한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지혁은 카페 뒤편 작은 창고에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명함도 없이 회사를 꾸렸습니다. 이름은 아직 붙이지 않았는데요. 붙인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혁의 머릿속엔 얽혀있는 매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혁은 결심했는데요.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하늘건설이든 성일방직이든 눈앞에 서 있는 벽들을 정면으로 상대해보겠다고요. 문제는 그새 출발이 지은호의 상처를 깨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창고에 이지혁의 책상이 들어온 날 묘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따르다가 종이컵을 놓칠 뻔했는데요. 예전에 들었던 그 말이 뒤통수를 치듯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넌 나랑 안 어울려. 은호는 숨통이 좁아지는 기분이었죠. 결국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여긴 제 일터예요. 제 마음이 버티질 못하겠는데요. 지혁은 미안해. 임시로만. 그런데 지은호는 말끝을 자르며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까지만 할게요. 글씨는 단정했는데 마음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은호가 퇴사한 것을 안 고성희는 다시 지은호에게 접근하고 또 다른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계약은 철저히 비공개, 방향성은 제가 제시해요. 대신 당신 이름 제가 제대로 띄워줄 겁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숫자와 책임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다만 흔들리지 말아요. 그 말은 칭찬 같았고 동시에 묵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는 수락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소식을 듣고 먼저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분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조심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 일에 올인하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해도요. 박성재는 아무 말 없이 걱정스런 눈으로 은호를 바라보았어요. 오래된 우정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마음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그에겐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카페 창고의 회사는 빠르게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중고 서랍장 맨 위에 기초공사, 샘플, 거래처 같은 표지를 붙여두었고 가장 아래 서랍에는 성일방직이라고 손글씨를 써붙였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손끝이 살짝 떨렸는데요. 아버지 이상철의 고문직 취소에 대한 자료와 메모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창고 문 앞에 누군가 검은 봉투 하나를 놓고 갔는데요. 발신인은 없고 봉투 안에는 일정표와 결제 라인이 빼곡한 문건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늘건설과 성일방직 간 특정 시점의 거래, 그리고 이상철 이름 옆 아주 얇게 그어진 표시. 이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종이만 바라보다가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미루지 말자. 그리고 하늘건설 실무 임원에게 비공개 미팅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고 대신 휴대폰에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협박처럼도 주의처럼도 들리는 문장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무섭기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는 말은 곧 앞으로만 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창고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길 회사라고 꾸미는 순간 은호는 일터를 떠났어. 이지혁은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 근데 지금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여기뿐이야. 박성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 시작은 왜 항상 누군가의 상처에서 시작되냐? 그 말은 칼끝 같았는데요. 동시에 말한 사람의 맨가슴도 베는 문장이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을 잃고 처음으로 등을 보이며 갈라졌습니다. 우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한동안 서로의 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박영나의 작업실 근처.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새로 일하게 됐고 둘은 길게 말을 섞지 않아도 기류가 생겼습니다.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늘 괜찮은 척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지환 씨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말에 이지화는 대답을 못했고 대신 차를 세워 잠깐 창문을 내렸습니다. 밤바람이 훅 들어와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 바람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습니다. 그날 밤 주차장에서 낯선 그림자가 뒤를 밟았고 이지환이 조용히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멈추시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그림자는 금세 멀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영란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런데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 어머니 고성희의 과도한 보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딸의 아주 솔직한 부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프로젝트에 매달리며 새로운 작업실과 낯선 리듬에 몸을 맞췄습니다. 고성희의 피드백은 정확했고 동시에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여긴 권위가 있어야 해요. 공간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공간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은 세련됐고 뜻은 분명했는데요. 지은호는 설명을 따라가면서도 마음 한편이 걸렸습니다. 순응이라는 단어가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는 도면을 고치고 소재를 바꾸며 결과로 답하려 했습니다. 이번엔 결과로 말해볼게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이지혁에게 비공개 제안서가 도착했는데요. 투자처 이름은 가려졌고 조건은 비정상적으로 후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본인에게 이익이라는 문장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파일을 덮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익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들릴까요? 그는 짧게 답장을 쳤습니다. 조건 없이 만나죠. 자료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볼 게 있어. 내가 미워해도 괜찮아. 근데 이건 내가 같이 봐줬으면 해. 잠시 뒤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와. 볼게. 둘 사이에 남아있던 가장 얇은 다리가 아주 잠깐 흔들리며 버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한편으로 박성재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회의가 길어진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네. 근데요,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힘 보탤게요. 뒤에서 말고요, 옆에서요. 짧은 문장들 사이로 온기가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그 온기가 지은호를 흔들기도 하고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은 아직 저울 위에 있었는데요. 한쪽엔 고성희가 내민 성공, 다른 쪽엔 박성재가 내민 안도가 얹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는지보다 어느 쪽이 더 오래 남을지가 문제였습니다. 밤늦게 서로 다른 장소에 봉투 두 개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이지혁 창고 문 앞, 다른 하나는 지은호 작업대 위. 이지혁의 봉투에는 성일방직 고문직 취소 전후의 메모와 하늘건설 내부 서명이 섞인 문서가 들어있었는데요. 결제 라인 한쪽에 낯설지 않은 머리 글자만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온 봉투에는 초대장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공간 프리뷰. 맨 아래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는데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대비시키겠습니다. 두 봉투 모두 선택을 요구했고 두 사람 모두 그 밤엔 선택을 미뤘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건 때로 용기고 때로 비겁함인데요. 오늘은 어느 쪽인지 둘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지혁은 어쩔 수 없이 하늘건설로 향했습니다. 하늘건설의 반짝이는 유리 외벽을 올려다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상대하러 온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자리를 달라는 원문의 문장 대신 이지혁은 더 간단히 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거래를 합시다. 저에겐 사실이, 당신들에겐 이미지가 필요하니까요. 그게 이지혁이 생각한 서로를 망치지 않는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대표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는데요. 그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읽히지 않는 얼굴 뒤에서 움직이는 건 대개 이미지와 숫자니까요.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판을 만들자. 그 시각 지은호는 프리뷰 제안을 놓고 오래 고민했습니다. 고성희에게 직접 묻자고 마음먹었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을 붙잡았는데요. 내 이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정하자. 중얼거리고 나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지은호에게도 자신의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방식으로 결과를 만드는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박성재에게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날의 사진 보고 싶으면 오늘 밤 이곳으로. 주소 하나만 덩그러니 붙은 문장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자켓을 챙겼습니다. 그가 가려는 곳이 어디든 거기에는 우정의 잔해와 사랑의 시작, 그리고 권력의 냄새가 섞여 있을 거라는 걸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세 사람의 발걸음이 서로 다른 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이지혁은 문서를 품에 넣고 지은호는 도면을 끼고 박성재는 망설임을 껴안은 채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씩이 화면에 떠올랐는데요. 셋 모두에게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지혁은 이번 협상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가져올까요? 지은호는 누구의 이름이 아닌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어떤 첫 무대를 만들까요? 박성재는 사랑과 우정 사이에 놓인 다리를 어디에 놓을까요? 이지환과 박영란은 서로의 빈틈을 어떻게 메워갈까요? 그리고 고성희가 깔끔하게 다져놓은 보도블록은 사람들을 어디로 걷게 만들게 될까요? 답은 아직 멀리 있는데요. 단 하나는 분명합니다. 카페 창고에 걸린 작은 간판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작별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권력이었습니다. 시작과 작별과 권력이 한 문장 안에서 부딪히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대개 전쟁이더라고요. 이번 전쟁은 누가 먼저 칼을 뽑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버티는지로 승부가 날 겁니다. 이지혁도 지은호도 박성재도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도 그 사실을 곧 뼈에 새기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름 하나가 조용히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름이 모든 문서를 한 줄로 연결하고 모든 도면을 한 점으로 꿰맬 열쇠일지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